새누리당 출신인 유기준 유일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두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 단골 의혹이라 할 수 있는 위장 전입, 세금 탈루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오늘은 총선 불출마에 대한 확답을 회피하면서 시한부 장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인사청문회 현장 다녀온 김종은 PD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후보자에 대한 그 논란 중에서 우선 위장 전입과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그런 해명부터 좀 들어보죠. 네, 두 장관 후보자 모두 자세를 바짝 낮추고 송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앞으로 처신을 조심하겠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두 후보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종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불거리에 대해서는 제 일이든 제 가족 일이든 간에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처신을 조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이고요. 그것이 뭐 거기에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건 뭐 밀어내고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장관직을 마다할 사유는 안 된다. 아, 예. 네? 하여튼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유기준 후보자는 지난 1985년 운전면허 시험을 위해 한 달가량 경기도 안양시로 전입 신고를 했고 2004년엔 자녀의 진학 문제로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유일호 후보자도 장남이 중학교 진학을 앞둔 지난 1993년 8월 강남구 도곡동 주공아파트로, 고교 진학을 앞둔 1996년엔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경기고, 휘문고 등 명문고가 몰린 강남 8학군으로 유 후보자가 거주 중인 서초구에서 강남 8학군 내 고교 진학이 불투명하자 배우자와 장남만 위장 전입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후보자의 내년 총마 출마 여부에 대한 것도 논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은 이대로 가면 10개월짜리 시한부 장관이 된다며 두 후보자에게 총선 불출마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자 모두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총선 불출마를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더구나 이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은 10개월밖에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만약에 임명이 된다 하면 정말 하루하루를 네, 그러니까 예, 야권에서는 유기준 유일호 장관 후보의 이 같은 답변 깊이가 사실상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당 출신 후보자들을 감쌌는데요. 장관들 평균 임기가 1년 내외니 총선을 앞두고 사직해 출마하는 게 무슨 문제냐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부 때는 14개월, 이명박 정부 때는 12개월, 10개월 내외입니다. 실질적으로 10개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고요. 일단 10개월을 다 채우신다고 하면 평균에 가깝게 하시는 거고 또 마음이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황영철, 하태경 의원은 유 후보자에게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는데요. 김성태 의원은 국회의원 유일호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끝까지 간다는 특단의 의지를 갖고 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황영철 의원도 박 대통령이 총선에 나가지 말고 장관으로서 보임해달라고 하면 유 후보자는 장관을 하겠다고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하태경 의원도 사직생애각으로 답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엔 유기준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수부 폐지 법안을 냈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제출돼 서명한 것이라며 평소 소신과는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폐지돼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도 제가 폐지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해수부 폐지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그게 제출이 되었고 나중에 네,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유 장관 후보자는 인양 비용과 기간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행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4.16 세월호 참사 1주기인 다음 달 4월까지도 세월호 선체 인양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유기준 후보자는 장관직 수행 시 최우선 과제로 크루즈 마리나 육성 사업을 꼽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이번에도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잘못됐다 이런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은준 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부동산 의혹, 병역 문제, 세금 탈루 등 3종 세트를 필수로 갖춰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사실이 불편한 진실로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과 68%가 투기 위장전입, 자운 계약서 등 부동산 의혹에 연루돼 있었고 53%가 세금 문제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또 37%는 논문 표절 관련으로, 또 32%는 본인 자녀 등의 병역 문제로 따가운 여론에 네, 전병헌 민주연합 최고위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을 언급하며 청와대 인선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첩은 작고 사람은 많습니다. 그 작은 수첩에 많은 사람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 악습과 참사, 수첩을 버리는 답이 있습니다. 네, 김재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반복되는 인사창극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여당과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훈 PD 수고하셨습니다.